강릉 지역의 가뭄이 심화하면서 오늘부터 강릉 지역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수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차량이 물을 퍼나르고 있지만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지속해서 감소하자 강릉시가 가뭄 대응 비상대책 3단계를 발표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제 뒤로 생수병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한 뒤 생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강릉시 포남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생수 배급소입니다. 오늘부터 강릉 지역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수 배급이 본격화됐습니다. 한 명당 하루 2리터를 기준으로 6일치인 12리터의 생수를 받게 됩니다. 원래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생수를 나눠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 더 빠르게 생수를 배급하게 됐습니다. 먹고 마시는 물이라도 생수로 대체해 상수도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오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3.2%로 어제보다 0.3%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530여 대의 차량이 모여 물을 퍼나르고 있는데도 물을 쓰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강릉시는 오늘 가뭄 대응 비상대책 3단계를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100톤 이상의 저수조를 이용하는 아파트와 대형 숙박업소의 상수도 공급 밸브를 잠그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113곳, 대형 숙박시설 10곳이 대상인데요. 오봉저수지에서 나가는 물을 줄이고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물 사용량을 감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만약 저수조의 물이 크게 줄어들면 운반급수를 하거나 잠깐 밸브를 열어 오봉저수지의 물을 조금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10%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부터는 시간제 제한급수가 시행됩니다. 강릉시는 심할 경우 격일제 제한급수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적수 발생 등 후폭풍이 심해 제한급수는 최대한 뒤로 미룬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포남이동 주민센터에서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네,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을 텐데요. 다만 단비가 절실한 강릉으로는 이번에도 비구름이 비껴갈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주말에 전국 대부분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비는 주말 새벽 수도권과 충남에서 시작해 오전에는 강원과 호남까지 확대되겠고 일요일엔 전국에 걸쳐 강수가 예상됩니다. 주말 밤부터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며 호우특보 수준의 폭우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6일에서 7일 사이 주말 사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는 패턴인데요. 본격적인 강수는 6일 밤부터 건조 공기가 내려오는 6일 밤부터 이제 수도권부터 강수대가 발달하면서 차차 남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주말 밤부터, 충청과 전북 일요일 새벽, 전남에서도 일요일 오후부터 1시간 강수량이 30에서 5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시간과 지역에서도 시간당 20mm 내외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은 이번에도 비구름이 비껴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는 바닷바람이 불어와야 비가 내리게 되는데 동풍 유입이 없어 비구름 발달이 어렵겠습니다. 기상청은 영동 지역에서 중순인 15일까지도 강수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전국 곳곳에 세찬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가 절실한 강릉은 이번에도 비구름이 비껴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인공강우 실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가뭄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비 소식은 없을지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주말 날씨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9월의 첫 번째 주말인데 날씨가 화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가 됐는데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로 내리는 건가요? 네,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을 해서요. 이 낮에는 강원 내륙과 충청 그리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가 이제 내일 낮에는 좀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저녁 무렵부터 빗줄기가 좀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의 양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이제 경기 남부와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에 최대 100mm의 비가 쏟아
쏟아지겠고요. 그리고 서울과 강원 내륙도 최대 8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으로는 이 시간당 30에서 50mm, 그러니까 거의 뭐 양동이로 들이붓는 수준의 아주 강한 호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좀 골고루 내려주면 참 좋을 텐데. 예. 정작 비가 가장 필요한 강릉은 이번에도 비구름이 좀 비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수량을 좀 설명드리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주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서쪽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래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데 서쪽에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륙에서는 비구름이 좀 약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원 영동 지역만 유일하게 비 예보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특히 내일 밤에 이제 중부 그리고 서쪽에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독 올해 이제 강원도 강릉 지역 있잖아요. 영동 지역에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3개월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린 날이 고작 18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의 이제 강수량을 보면 232mm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은 18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이 108년 만에 가장 비가 적게 내린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원 영동 지역에 유난히 비가 좀 내리지 않는 것은 비구름을 막는 이 태백산맥 때문입니다. 네. 이번 여름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불어온 바람을 좀 분석을 하면 남서풍 내지 서풍이 불어왔거든요. 이 얘기는 이 비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아무래도 이제 내륙에 들어오게 되면 비구름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예. 내륙에서는 비구름이 좀 약화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있는 비구름도 이 해발 1000m급 되는 산들이 줄줄이 있는 이 태백산맥을 만나게 되면 이 비구름 하층부가 산맥과 충돌을 하면서 소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층부에 남아있는 약한 비구름만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 내려가면서 비가 아주 적게 내리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산맥이 또 하는 역할이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바람이 산맥을 넘어갈 때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건조해집니다. 이 건조해지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물도 증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극한 가뭄의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강릉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비가 굉장히 간절한 상황인데 영동 지역에 좀 비가 좀 더 오려면 많이 오려면 어떤 기상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강원 영동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려면 이 동풍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풍이 불 때는 앞서 얘기했지만 태백산맥이 비구름을 소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반대로 동풍이 불게 되면 이 산맥이 수증기를 가둬두면서 비구름을 오히려 좀 발달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동풍만 좀 잘 불어와도 이 건조함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증발량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 어제 이 강원 영동 지역에 이 동풍이 불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하필이면 이제 비구름이 들어오다가 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속초와 이 삼척에는 비가 꽤 내렸는데 강릉 지역만 비가 5mm 정도로 아주 적게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릉 지역에 계속해서 가뭄이 장기화하다 보니까 인공강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강우를 활용하면 좀 가뭄에 도움이 될 만한 비를 좀 뿌릴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이제 비가 절실할 때 인공강우 기술을 써서라도 좀 비를 좀 뿌려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 가뭄이 심할 때는 인공강우 기술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인공강우는 이 구름 속에 요오드와 은 같은 화학 씨앗을 뿌리는 기술인데요. 구름 안에 이제 씨앗들이 들어가서 주변의 수증기를 잘 끌어모아서 이 수증기들이 뭉쳐지게 되면 물방울이 되고 이 물방울이 성장을 해서 무거워지면 땅으로 내리는 게 비가 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강우 실험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어느 정도 함유가 돼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상 인공강우 실험은 원래 비가 좀 내릴 수 있는 환경에서
비의 양을 좀 늘리는 징후 개념에 가깝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이어진다는 것은 하늘이 굉장히 마르다는 거잖아요. 마른 하늘이 이어지는 건데 따라서 인공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설령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인공비를 좀 뿌릴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로 인공비를 뿌릴 수 있는 양 자체가 1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을 하고 특히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인공비 씨앗을 잘못 뿌렸을 때 주변 수증기를 끌어모으는데 이 자칫 잘못 끌어모으게 되면 그냥 내릴 수 있는 비를 좀 소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구름들이 수증기를 나눠 먹으면서 이 구름을 소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위험 부담도 있어서 가뭄에 좀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미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이나 이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인공강우 기술이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공강우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기술이 좀 발달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조차도 이 가뭄을 해갈하는 용도로 인공강우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기상기구 보고에 따르면 인공강우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그룹에서도 원래 내릴 비의 양의 한 10%에서 15% 정도 강수량을 늘리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10mm 정도 비가 내리는데 인공비로 한 1mm에서 1.5mm 더 내리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인공강우를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 상황은 산불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에. 네, 그래 그 산불 예방 같은 경우는 이 산불을 직접 끌 수는 없겠지만 미리 이제 비를 조금이라도 뿌려놓게 되면 건조함을 낮추면서 습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 측면에서는 인공비가 좀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상청이 이제 인공강우 기술을 좀 고도화시켜서 2029년쯤이면 이 산불 예방에 직접적으로 인공강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인공강우는 단순히 기상 조절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나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강우와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그리고 이렇게 워낙 이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강릉 지역에서는 뭐 차라리 좀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태풍이 제대로 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태풍이 1개에서 2개 정도 북상을 해서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1개도 없습니다. 네. 여름철에 이 태풍 영향이 없었던 적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고요. 만약에 올해 가을까지도 이제 태풍이 없게 되면 관측 이래 역대 한 3번째로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태풍이 한반도 근처에도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이 극심했던 폭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여름철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겹겹이 쌓이면서 강한 폭염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태풍이 아무리 강한 기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덩치가 수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 기단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압이 마치 일종의 장벽처럼 우리나라에서 딱 버티다 보니까 이 태풍들이 올라오다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단 배치는 좀 달라졌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을 하면서 여름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 태풍의 길이 조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5호 태풍 페이파가 일본 규슈 쪽으로 상륙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북동쪽에 고기압이 없었더라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우리나라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9월에는 이 태풍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비 소식이 없는지도 궁금하고 특히 강릉 지역 가뭄 해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비 소식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 초반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네. 예보상으로는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원 영동에는 이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없는데요. 다만 이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조금 북상을 해준다면 강원 영동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을 보면 설령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지형 효과 때문에 이 가뭄에 해갈할 수 있는 정도의 흡족할 만한 정도. 많은 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 중반이 되면 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강릉 지역에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겠고요. 특히 이제 9월 기상 전망을 보면 네.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우리나라 주변의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봤을 때도 강수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강릉 지역의 이 가뭄이 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폭염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예. 다음 주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좀 많이 하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더위가 좀 수그러들겠고요. 이 남부 지방의 폭염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날씨 전망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